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에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과 또 매수자의 관망 심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수 심리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난이도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최대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이론적인 거는 좀 생략할게요. 관리차분 그런 것들 내용 다 그냥 무시하고 보통 이제 투자하시거나 또 상담 받으시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이거 재개발 나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거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투자하는 건 좋아. 결심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함 때문에 10년 이상 걸린다 이야기 들으신 분도 있어서 못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너무 비싼데 고점에 또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좀 넓은 시각을 볼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지역 개발이 될까 또는 안 되면 어떨까 고민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 내용들을 좀 적어놓긴 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인근 비슷한 조건을 체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재개발 투자처를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걸 투자하면 좋냐면요. 자, 넓은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본격적 재개발이 속도가 나고 이제 하나하나 좀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네. 그럴 때 바로 인근에 가능성 있는 걸 투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제일 먼저 선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을 찾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 리스크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또는 A라는 동네가 있는데 B라는 동네는 벌써 재개발 하나하나 단계별 진행하고 있네. 그러면 A라는 동네도 낙후돼 있다고 하면
좀 향후에 재개발 속도 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게 뭐 좋다 내용이고 뭐 이론적인 거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인근 재개발 완료 후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인근의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이 과연 과거에 조합원 뭐 분양가는 얼마였는데 향후에 다 모든 걸 완성했을 때 가격은 매매가는 얼마 정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났더라. 그런 것도 비교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다른 지역 유사 물건이 뭐 이게 매매가 1억이고 전세가 7천만 잡혀 있다고 하면 뭐 감정평가를 중간값으로 내는 게 뭐 평가다. 근데 물론 이거 감정평가는 다 기준 다 다릅니다. 뭐 각각 뭐 층마다 다를 거고 대지에 따라 다를 거고 건물 연식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좀 실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임장 활동을 왔습니다. 같이 이제 이 재개발 될지 안 될지 한번 현장 왔다 보시고요. 자, 봤을 때 이게 재개발이 될 것 같나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다 다릅니다. 의견들이.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도로 상태가 어떻죠? 어떤 분은 도로가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도로가 좁았다고 하면 이런 주차 공간이 만들진 않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면 지정 주차 그 공간을 양쪽에 다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도로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도로. 그래서 도로를 보통 이제 재개발할 때 많이 보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할 때 동네 분위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 물론 새 빌라나 아니면 좀 한 2000년대 빌라는 아니지만 좀 연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급하게 해야 될 분위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옆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뭐 물론 좀 노후화가 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연식은 있지만 아직은 좀 괜찮은 부분들,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이면 재개발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건물 상태는 상당히 괜찮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재개발로는 쉽지가 않다. 지금 당장 물론 시간이 지나고 노후도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사진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 상태 좋죠. 그 다음에 건물 컨디션, 건물 상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재개발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 자, 이제 현수막은 제가 가려졌는데 뭐라냐면 여기가 이제 이주 개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노후화돼 있고 공공의 목적 너무 낙후돼 있고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 말씀을 많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간다면 수익성이죠. 자, 재건축은 좀 재개발은 좀 공공의 목적, 공익성을 많이 띈다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사익성입니다. 즉 수익성이 나온다 하면 개발 사업, 즉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 지금 문정동일 때입니다. 지금 뭐 모자이크 되겠는데 문정동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로 아마 이 빌라나 또는 이 건물들만 봤을 때 물론 더 낙후된 지역들도 보면 더 다르겠지만 이 부분 아까 첫 번째 봤을 때는 재개발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어느 정도 위치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향후에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의외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너무 낙후가 되는데 장사 잘 되네? 여기 상가 장사하시는 분 때문에 반대해서 안 돼. 또는 여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안 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내용 갖고 와봤고요. 자, 예시를 보면요. 자, 전용면적 9평에 방 2개, 거실, 화장실 1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준공 연도가 2017년입니다. 2017년도면 개발이 쉽진 않겠죠. 물론 소규모 재건축이나 뭐 정비 사업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2017년 매매가 4억이고 감정평가가 3억 2천으로 잡혔다고 하면 프리미엄은 당연히 매매가에다가 감정평가를 빼면 8천만 원 정도가 우리 말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익은 쉽죠.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 빼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뺐을 때 차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물론 뭐 우리가 보면 투자라는 거는 무조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목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깨끗한 집, 내 집을 갖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데, 자,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경우에 보면 신규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 아파트가 막 12억짜리가 있다고 들어올게요. 근데 낙후된 아파트가 만약에 뭐 8억 정도인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의 막 12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집이 만약에 이 건물 최근에 지었고 최근에 분양한 집이 입지가 더 좋고 역도 가깝고 더 단지가 크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좀 더 위치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향후에 이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정체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해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이론적인 거 계속 좀 쉽게 좀 풀어내면 재개발 진행되는 구역 인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냐면 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한번 선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무슨 뭐 예정 구역에 먼저 들어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역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속도가 나서 뭐 관리 처분 떨어지고 뭐 2주까지 가고 있다고 하고 여기는 만약에 4호線인가 뭐 정도 보고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지역 인근에 비슷한 노도의 비슷한 규모의 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투자해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 있다. 물론 뭐 정책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뭐 흐름이나 그런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안목을 키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가격이 무조건 비싼 경우가 이제 실패의 사례인데 어떤 게 뭐냐면 인근 중공대 아파트 실거래 가격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현재 가가지고 또는 내가 아는 동네 가서 내가 아는 동네 또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잘 알아. 그래서 분석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부동산 들어가셔서 전화하셔서 물건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시장 가격을 뭐 결정하고 여기 가격 싸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인근 가격 실거래가를 최소한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길 뉴타운에 아파트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인근의 예정지가 향후에 어느 정도의 뭐 32평대를 분양받는다 했을 때 과연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뭐 분담금이나 또는 뭐 프리미엄까지 계산했을 때 향후에 얼마 정도가 적정 간지 그걸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속도 빠른 경우를 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속도 빠른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미엄 당연히 높게 책정된 물건을 하겠죠. 물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완성되고 나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따져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아파트 빌라 같은 게 집합 건물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요. 뭐 거래사례 비교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대 상승 시세는 따로 배제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 감정평가 매매가 대비했을 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8에서 13% 정도 좀 낮게 측정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감정평가 할 때 무조건 대지 지분이 많으면 무조건 감정평가 무조건 높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건물이 있습니다. 자 1층 상가가 있고 2층 상가가 있습니다. 자 1층이 만약에 대지 지분이 막 7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층이 만약에 8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지 지분이 만약에 최고다. 물론 대지 지분 기준 아니에요. 건물가는 어차피 똑같은 뭐 1층, 2층 똑같은 낡은 한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자 감정평가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 보통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2층보다 보통은 거의 2배 이상의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다 기준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지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토지하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분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 가치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요.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요. 실제적으로는 토지 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지. 건물 가치는 건물 감정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를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대지 지분은 적은데 건물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재개발 구역에 묶였어. 그러면 건물 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뭐 다른 때 아파트 감정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시가격 비율 계산하는데 자, 공시가격 비율이 뭐고 비례를 말씀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 부족합니다. 제가 뭐 강의나 그렇게 할 때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상 좀 강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1.에서 1.8배 정도 감정가가 보통
정해진다. 감정평가 기준에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 계산하면 퍼센트 계산이 나온다.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역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재개발 속도 안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들어간다면 좀 재개발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쪽에 대한 활성화 계획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의 기회를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지만 또 이러한 기대감 뒤에는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207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성산동 대원아파트 2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근에 호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집을 팔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잡아볼 건데 이사님 이쪽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성산동 지금 대원 아파트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좀 위치가 보니까 이게 성산동 대원 칸타빌 아파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마포구청역에서 좀 거리가 가까운 편이가 있고요. 위쪽으로 하면 가재울 루타운하고 연남동, 그다음 가재울 루타운 위쪽이 이제 남가자 그래서 가재울 지역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왼쪽 하면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 이제 대장주 아파트가 이제 될 것 같은 뭐 강북의 최대 아파트 재건축 수혜단지라고 하죠. 자, 이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한번. 성산동 대원 칸타빌 아파트 호갱론을 보면요. 자, 24평 보니까 최근에 6억 9천만입니다. 자, 24평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막 많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장점과 단점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넘어가면요. 자, 옆에 보면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렇게 멀고 그러진 않습니다. 편의 시설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주민센터 안에 복지관이나 그런 것들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녹지공간 이제 성산이라고 하죠. 성산 녹지공간도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다음에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 가면 경인선 숲길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나 인프라나 좀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는데 자,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좀 세대수가 좀 상당히 적습니다. 보니까 세대수가 지금 뭐 112세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요. 자, 99년도 아파트고 지금 현재 112세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뭐 여기 지역은 이 아파트만 가치를 붙고 봤을 때 이 지역이 뭐 나중에 재건축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당연히 시기상조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자, 인근 지역을 봐야죠. 인근 지역 개발 호재가 뭐가 있냐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단 망원동 일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지금 과거에는 뭐 유수지 일대 개발 이야기들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 일대가 지금 어느 정도 향후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대형 칸타빌 아파트가 가치 상승을 확 올리기도 어렵고 향후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된다서 이주 수요를 뭐 칸타빌 아파트가 받기에는 상당히 메리트적으로 상당히 용이한 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라인 성산 시형 재건축을 한다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뭐 성산동 일대, 그다음 망원동 일대, 가자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좀 단지 있는 있는 아파트들 규모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112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눈여겨보셔서 좀 괜찮은 지역이 있다 하시면 이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라든지 주변 인근의 호재로 인한 낙수 효과, 그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미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물건,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112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2차 32평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매수 고민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너무 고점에 매수하는 건 아닐까 고민도 커지실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아마 제 시청자분께 전화 상담에서 제 질문을 하나 한번 던지고 싶어요. 과연 이 가격이 그러면 비싼 걸까요? 강남 대비했을 때 어떤 거야?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역으로 한번 던지고 싶은데, 자, 일단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잠시 2차 아파트 지금 가격이 일단 가격 보고 다시 지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잠실 나루역 바로 앞에 역 그냥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을 그냥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지금, 자, 33평 기준은 23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23억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비싸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잠시 주공 5단지 같은 27억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가면 지금 33평 또 잠시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억 7천이 평균가로 좀 나와 있는데, 자, 저는 봤을 때 강남 이쪽 이 한강변 강남하고 너무 대비해서 비교하기 뭐 그렇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잠시 레스 같은 경우는 23억대죠. 자,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향후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가격적 투자 전략 가격은 괜찮다. 왜? 인근 지역의 강남 일대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요. 지금 지도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장미 아파트 2차 같은 경우 인근 지역 보면요. 뭐 풍납동이나 이쪽 천호동을 했고, 그죠? 우리 이쪽 강일지구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신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잠시 주공 5단지 다음으로 제가 볼 때 여기 한강변에 지하철 끼고 있는 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뭐 5단지 같은 경우나 뭐 7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하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역을 끼고 있고요. 바로 그냥 다리 하나 건너가면 바로 위에 이 구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 아마 알아보시는 경우도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신 분들 아마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바라보거나 그래서 괜찮은 집 사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뭐 재건축 진행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지금 컨디션을 봤을 때 건물 상태도 괜찮고, 뭐 장미 1차, 장미 2차 뭐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아파트들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냐면, 자, 지금 시점에서는, 자, 이게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잠시 소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떨어지는 게 이 잠실 일대, 이 신천동 일대가 가치가 하락해서, 또는 이 지역이 뭐 장미 2차 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부동산 값이 만약에 경기나 그런 영향 때문에 빠질 때 같이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거에 가장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게 이겁니다. 비슷한 예로, 자, 구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시에 가격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재건축 바라본다고 계속 가격 올랐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상담하셨던 게 이 가격 너무 비싸지 않나? 너무 비싸지 않나? 이 가격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인근에 뭐 신반포나 이쪽에 뭐 아파트 들어오는 것들, 뭐 지금은 뭐 온베일리나 지금 다양한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지만, 당시 그런 것들 대비했을 때 향후에 재건축이 점점 속도가 가까워지고, 또한 인근의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가격이 고가 생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높은 가격,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대장주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장주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 다른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도 이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장미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다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도 뭐 파크리나 뭐 밑으로 가면 헬로시티 다양한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상당히 역을 끼고 있고 위치적으로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바로 잠실이라는 그 굵직한 어떻게 보면 잠실역을 가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여기 2차 뭐 주민들이 지하철 타고 잠실역 안 갑니다. 여기 버스 타고 안 갑니다.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될 정도로 잠실역도 붙어 있고 역 앞에 바로 2호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저는 과감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보일까 막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내서 뭐 정말 영끌로 해서 막 집을 사시는 거 아니라고 하면 저는 여력이 있다 하면 사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9929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성동구 사근동 벽산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요.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왜 내 아파트만 안 오르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안 올랐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 아파트는 왜 안 오를까?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다른 인근의 좀 더 입지 좋은 지역들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사근동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역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가려고 하면 용담역을 이용하는데 용담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선이죠. 자, 지선이다 보니까 결국 한번 좀 갈아타야 되는 역이고 그나마 좀 본선 역할을 이용하려면 한양대역까지 좀 상당히 거리가 있죠. 한양대를 아예 질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청계천 라인으로 해서 위에 중랑천 청계천 라인 이 라인 빼고는 상당히 좀 메리트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을 봐도요. 자, 최근 거래는 32평 지금 거래가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없는데 이제 단지 한번 볼게요. 좀 보면 자, 뭐 보면 지금 6억 6천부터 시작해서 8억 9천. 자, 좀 작은 이거 아마 31제곱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32평 기준 했을 때는 거의 한 7억에서 8억 왔다 갔다 그 선이고 지금 최근 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매매 가격 보름 바로 나오길 텐데 부동산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노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이 왜 안 오르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향후에 뭐 개발하거나 그러기는 사근동 자체가 일단은 개발 속도가 뭐 이 성동이나 이쪽 라인은 송정동 뭐 사근동 뭐 상당히 지금 속도 안 난다고 하는데 자, 비교를 해볼게요.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왕십리 보세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된 뉴타운은 제1기 뉴타운 중에서 100% 다 완료가 됐죠. 100% 다 완료가 된, 이미 만료가 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이쪽 성수동이죠. 성수동 일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위쪽에 뭐 성정 일대는 아직 개발 속도가 지금 많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쪽 성수동 일대는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근동까지 영향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근동 개발 호재를 봐야 되는데 자, 사근동 개발하기엔 물론 언덕이나 그런 것들 무시했을 때 자, 어제 대학교가 있죠.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 자, 한양대를 끼고 바로 옆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첫 번째는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넓은 큰 도로를 만약에 확장을 해서 큰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부 순환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쪽 라인, 이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개발에 왕십리 가깝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 개발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00년도 아파트인데 2000년도 아파트인데 이거 멀쩡한 아파트를 꼭 우리가 묶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아파트를 끼고 할 필요 없죠. 낙후된 아파트라고 하면 모를까.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발 사업을 재개발 구역을 묶을 수 있겠죠. 굳이 여기 사근동 벽산 아파트를 굳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여기 사근동 벽산 아파트가 안에 딱 있으면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나와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갖고 가면서 같이 개발해서 살 수 없죠. 즉 결국 뭐냐면 사근동 벽산 아파트는 현재 고립된 상태로 보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 그래도 입지에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 환경이나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여기 뭐 먼 거리도 아니고 이 용담역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가격 상승은 물론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근동 벽산 아파트는 당분간은 가격 상승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인근의 사근동 일대가 개발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조금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인 개발 수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바로 출발할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어떤 부동산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신설동 오피스텔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역 신설동역에서 자, 포인트가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초특급 역세권입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 29.07제곱미터고 실사용 면적은 34.28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총 18층 건물입니다. 총 18층 건물이고 지하 주차도 2층까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특징은 분리형으로 더블 복층입니다. 자, 복층 오피스텔 가보시는 분은 잠만 자는 공간이 생각하시는 분인데 더블 복층이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신설동역이 1호선,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교통적인 호재와 함께 또 구조적인 특징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대문구 하면 호재가 워낙 많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자, 입지 분석과 함께 개발 호재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 신설동 뭐 잘 아실 겁니다. 과거부터 뭐 신설동 같은 경우도 뭐 서울의 뭐 중심이라 말하는 중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했다 보니까요. 좀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좀 잘 아실 거고요. 젊은 층들도 많이 좀 알 겁니다. 자, 이 우이 신설선이 바로 이제 이 경전철이 이제 신설동역까지 정차를 하고요. 신설동은 또 2호선이 또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호선. 이 포인트가 뭐냐면 신설동, 그다음에 제기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GTX가 들어오죠. GTX 두 가지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GTX가 들어온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순환로에 있어서 이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 왼쪽으로 가면요, 이 서부권 라인도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지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도심지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 CBD라 말씀드린 이 중심 업무 지구 라인이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일대도 상당히 내부 순환을 이용해서 뭐 이용한 다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남 일대도 있고, 그다음 강남 일대 어찌됐든 뭐 업무 지구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이 임차인들도 이 직장 이 종로나 중구 쪽에서 또는 이 서대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임차인을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 학군도 있습니다. 학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임차 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도 또한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이 동대문구청 인근에 바로 대형마트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동대문 상권들, 그 다음에 병원들 다양한 인프라가 또 자리 잡고 있고, 청계천도 매우 가깝습니다. 신설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청계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용두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의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왼쪽 라인이 바로 신설동입니다. 바로 신설동역이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청량리 일대가
지금 상장 몇 개가 지금 이루어지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영등포보다 오히려 더 청량리 일대가 더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오히려 더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자, 이 청량리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신설동 일대 어느 정도 이런 인기 있는 지역을 끼고 간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보면요, 동부청과시장 정비 사업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건물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조감도 보습니다. 자, 일대가 청량리 일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직접 청량리 가보신 분들은 아, 이 지역이 완전 지금 바뀌고 있구나. 이 지역 좋아지겠다. 아, 당시에 청량리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 투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량리는 지금 현재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죠. 자, GTX B노선,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GTX B노선, 신호선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깝게 두 정거장 위에 바로 신설동이 위치해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청량리 일대 들어가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인근 지역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반포 일대 개발할 때 반포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미 좋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만 투자하시 못한 분들은 인근에 방배동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왕심 일대가 누탄 진행될 때 왕심 투자 못하신 분들은 인근에 황학동이라고 해서 중구 황학동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좀 성공적 투자에 이끌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량리 일대 투자하면 오른쪽 라인으로 가면 뭐 답심리나 전농동 일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쪽 라인을 알아본다 때는 신설동 어느 정도 가까운 영향이 있고, 향후에 GTX 들어온다면 이 강남 접근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 여의도 라인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강북 횡단선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연결된다고 하면 이 청량리 일대 가깝게 이용한다 하면 서남부까지도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북의 9호선이 또 이제 착공 들어간다는 것 하나의 큰 장점 될 것 같고요. 면목선 일대도 2022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량리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동쪽 라인도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근데 동북선 경전철도 2025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부터 해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 우리가 말했던 신설동역, 그 다음에 제기동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 자, 이 지역이 지금 제기동, 청량리 GTX를 빼고도 지금 지하철 노선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GTX 두 가지 노선이 들어온다 하면, 자, 이 동북권 일대 어마어마한 교통, 지하철망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역 상승률이 높을 거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첫 번째가 청량리가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왕십리가 이제 작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인근 지역 가깝게 신설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영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에 수변공원 바뀌고, 자,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동부간선도 지하 사업 되면 복잡한 차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체도 벗어날 수 있고 공원이 바로 인근에 가깝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재로 갖고 가신다면 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주 지나면 달라져 있고 또 몇 주 지나면 또 달라져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개발에 대한 규모도 크고,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설동의 오피스텔 그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어마어마한 호재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대로변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신설동역, 바로 이 왼쪽이 바로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뭐 전화 주신다면 뭐 샘플하우스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밑에 공간 같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가 잘 나왔습니다.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포인트는 복층형에서 우리가 잠자는 공간 플러스 옷이나 그런 것도 뭐 수납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복층형 타입이 되어 있다는 거를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 뭐 인프라 같은 것 좀 우리가 보면 뭐 옵션, 풀옵션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미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4천만 원 지금 전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서울에 좀 투자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1,000만 원 투자들 좀 있었는데, 자 1,000만 원 투자라는 걸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수익형 부동산은 좀 투자하신 분들 있게 하겠지만 자녀 이름으로 해서 좀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투자 가능하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전반적인 오피스텔 이제는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하이엔드급으로 했는데 아직은 3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한번 현장 정말 여기에 가까운지, 그리고 정말 구조가 잘 나왔는지, 집이 정말 작진 않은지, 또는 뭐 인테리어 그런 것도 어떻게 들어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신 분들 전화 주시면 또 1: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신축으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입니다. 먼저 이 상가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핫한 지역이죠. 인천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면 13.37제곱미터로 제법 많은 이제 상업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용 면적 같은 경우도 36.13제곱미터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층수 4층 중에 1층입니다. 자, 1층 상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하는 감정평가를 높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노후 건축물로 1985년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입니다. 자,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85년도에 상업지역의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1층 상가라는 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일단 상가의 입지부터 확인을 해보고요.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상당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을 겁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딱 10분 정도만 딱 들어오셨다 하면 아, 주안 일대가 어떤 지역인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위치를 봤을 때 시민공원역입니다. 시민공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이 위치한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자, 포인트는 바로 한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과 그다음에 2호선이 겹쳐하는 인천시청역입니다. 자, 인천시청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천에서 자,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왜냐면 부평역이 GTX가 비노선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GTX 비노선이 인천시청역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시청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왼쪽은 주안입니다. 주안 일대 1호선 용산 급행까지 이용한다면 딱 40분 이내로 용산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향후에 이 용산이 또 이제 계속 또 교통망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상당히 또 다른 지역 넘어가기 좋다는 장점과 함께 밑에 제2경부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안 이사동 일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2만 1,000세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벌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근의 지역들이 벌써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상복합이 바로 앞에 들어오고 있고 도보 약 1분 거리에 이미 주상복합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 안에 CG부터 해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노후 상가고 상당히 규모 있는 상가입니다. 85년도 상가이기 때문에 메리트 상당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군 또한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 신도시나 개발, 도시개발한 지역들을 보면요. 학군이 좋지 않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학군이 또 안 좋고 아니면 초등학교가 많이 없고 그런데 자, 이 지역은 100년 이상 된 정통 있는 학교들 많습니다. 자, 주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안정적인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대 지금 현재 재정비 지구 되어 있는데 자, 이 지구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 지금 현재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1군 건설사가 들어오는 주상복합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자, 오늘 소개된 이 1985년도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안 11구역입니다. 자, 주안 11구역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역 예정지입니다. 또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인근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역 근처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에서 멀면 뭐 존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역에 가까운 지역들은 다 지금 개발되고 있고, 실제 이 지역들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공사나 펜스 쳐져 있거나 지금 멸실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현장 사진입니다. 자, 현장 사진 보면요. 자, 파란색, 푸른색이죠. 푸른색의 뭐 건물. 자, 건설사 이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푸른색 건물과 또 보면 이 약간 붉은 계통의 건설사 딱 어딘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런 1군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인근 보면 크레인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참고 포인트고요. 자, 인천 일대 지금 개발 사업 보면요.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십정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보통 좀 쪼개서 좀 구역별 작게 지금 부평이나 뭐 부계동이나 일대 보면 개발 사업을 보면요. 조금 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십정동 같은 게 좀 단지 크게 좀 들어왔는데, 하지만 중앙 일대는 어마어마하게 반듯하게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향후에 이 중앙 일대 아파트들 하나하나 들어오면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GTX B 노선이 2022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자, 저는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 말씀드리는 게, GTX 노선들 보면 우리가 A 노선이나 C 노선을 보면요, 여기서 자, 신도시 경기도권 보면요, 자, 도보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값도 GTX는 영향이 있다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 매우 가깝게 위치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물론 부평역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만 좀 가격 상승이 올랐고, 오히려 가격 상승이 많이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기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첫 삽을 뜬다고 하면 가격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인천 시청역 일대 GTX 들어오는 그런 사업에 맞춰서 한순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순센터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뭐 우리 강남에 있던 우리 지금 보면 강남 일대, 삼성동 일대가 지금 한순센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 보면 뭐 청량 일대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인천 일대는 인천 시청역에 한순센터가 굵직하게 들어온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장이 또 추진이 있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위쪽으로는 지금 고양 일대 지금 연결 때문에 지금 고양 일대, 일산 일대가 가격이 많이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들어온다는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 남쪽은 세 가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흥 매화 일대 들어오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광명역이죠. 광명역, KTX 있는 광명역이고, 세 번째는 독산역 일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신독산역이겠죠. 신독산역 일대 연결 사업입니다. 신독산역과 독산역이 연결된다고 한다고 하면, 자, 위쪽으로 하면 1호선 연결도 되겠지만 신안산선이 어찌됐든 세 가지 다 걸립니다. 신안산선이 다 결국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연장안이 추진되고 성공된다 하면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인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자, 이 구월동 인천 시청역 일대가 이제 구월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월동이 이제 어떤 핵심 지역이고, 부평 일대인데 바로 옆에 주안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거 체크하셔서 뭐 향후에 2040년도 복합 개발 진행된다는 것도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러한 투자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재정비 지구의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상가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내부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는 상가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나중에 이 상가가 개발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수요도 좀 풍부하게 든든하게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건물 특징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한번 좀 볼게요. 저희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옆에 주상복합으로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건물 연식 오래됐습니다. 자, 1985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아마 지금 다주택자분들, 뭐 집을 파신 분들, 주택수에 늘리고 싶지는 않은데 부동산 투자는 해보고 싶은 분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상가기 때문에요.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는 거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층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제가 1층 어제 말씀드렸지만 임대를 지금 받고 있기도 하지만 1층이기 때문에 향후에 감정평가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관 상태도 좀 노후됐지만 뒤쪽 가면 막 벽이 막 무너져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자, 이 계단, 복도입니다. 복도 라인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 1980, 70년대, 80년대 넘어가는 영도 포일대 상가들이 이런 식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가들이 지금 하나 개발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상당히 노후도가 됐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정말 예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화장실 바로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 지역들 뭐 상가를 리모델링 한다기보다는 부식을 다시 짓는 게 더 용이하다.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금액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2억 미만입니다. 자, 1억 8천만 원은 상가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투자할 수 있고요. 지금 월 12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근데 월세 12만 원 상당히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노후된 상가다 보니까 월 12만 원 그냥 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건물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대로 지금 이 주안 11구역에 투자처 가능하고요. 그다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현장 이 지역이 주안동 일대가 정말 좋아지는지 미추홀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뭐 바쁘시다 아니면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미추홀 구청 가가지고 홈페이지만 가봐도 구청 홈페이지만 가도 개발 사업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 또한 임장 활동 하신다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좀 메리트 있는 뭐 요즘에 뭐 뜨고 있는 상가들이 단지 내 상가, 뭐 시장 재개발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상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정말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지방선거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시장에서는 지방선거까지 지켜본 이후에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겠다라는 분위기도 강한 모습입니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금 당장 급할 건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큰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들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